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장애를 갖고 있다. 행복한 왕자입니다.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은 혁명이라고 했고 황실과 내각에서는 반역 또는 역모라고 해서 하나의 사건을 두고 전혀 다른 명칭으로 불렸지만 결국 혁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국왕은 단두대에 올라 몸과 머리가 분리되었고 어머니 왕후는 사지절단형으로 팔다리가 갈갈이 찢어진 채 길거리에 버려져 떠돌이 개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혁명을 성공시킨 시민들은 왕족에게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는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왕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목, 국가재산과 재정 낭비, 부정부패와 공금 횡령,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기만을 일삼으며 가혹한 수탈을 방조한 죄가 인정됨. 왕자는 극악무도한 왕실의 일원으로 그가 저지른 죄는 주님이 계신 하늘까지 닿을 만큼 헤아릴 수가 없음. 이에 천부의 권리를 받들어 왕자가 죽을 때까지 광장 앞 장대에 매달아 두는 형벌을 선고함.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두 팔을 높이 들어 흔들며 목청이 터지도록 환호했는데 온몸이 묶인 채 단상에 무릎을 꿇고 있던 왕자는 살기등등한 시민들의 표정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개돼지와 같아 길만 잘 들이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왕궁에서의 배움은 잘못된 것으로 왕자는 백성들의 서슬퍼런 시선을 피했습니다. 왕자가 왕궁 밖에 발을 디딘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첫 외출에서 사형을, 그것도 떼약볕에 말려 죽는 형벌을 선고받지만 수백 배 더 참혹한 판결을 예상했었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충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왕자는 판결 내용보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왕궁 안에서 살았던 자신의 풍요로운 삶과는 모든 것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덩치가 보통 사람 2배는 되어 보이는 집행자들이 다가와 왕자를 일으켜 세웠고 나머지는 왕자를 빙 둘러 호위했는데 왕자가 장대에 매달리기 전에 혹시 시민들에게 맞아 죽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대에 매달 것 없이 지금 당장 죽이자. 왕자를 시민들의 손으로 처형하게 해달라. 왕의 후계자였던 왕자를 곱게 죽여서는 안 된다. 썩은 채소와 먹다 버린 생선 대가리를 비롯한 갖가지 쓰레기가 왕자를 향해 날아들었는데 무기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하수구 뚜껑을 열어 젖힌 뒤 오물을 꺼내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군중 심리가 작용하면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쌍욕과 저주가 끝없이 이어졌고 왕자의 의식은 서서히 엷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왕자의 첫 느낌은 조용함이었는데 온갖 욕설을 퍼붓던 수많은 시민이 보이지 않았고 차가운 가을비가 군중들을 대신하려는 듯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힌 왕자는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자신을 붙들어 메고 있는 장대는 대략 3층 건물 정도의 높이로 광장 연단 맞은편에 뿌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혁명재판부에서 왕자를 장대에 매달아 죽게 한 목적은 온갖 사치를 서슴지 않은 죄인 왕자가 햇볕에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시민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왕자는 도시와 도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두루 살펴볼 수 있었는데 굶주림을 못 견딘 어느 노파는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려 전쟁에 나갔다 팔다리가 없는 불구자로 되돌아와 불황자가 된 사람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왕자는 심장을 수백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식량 배급 대가 시민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었지만 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에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주먹만 한 빵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 사이에 몸싸움을 벌어졌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왕자의 어깨에 제비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고 왕자의 얼굴을 확인한 제비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왕자 아니야? 왜 이 높은 곳에 묶여있지? 세상이 바뀌었어. 난 이제 왕자가 아닌 사형수일 뿐이야. 그보다 넌 왜 여기에 있어? 지금쯤 따뜻한 남쪽 나라에 도착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머자나 매서운 눈보라가 세상을 삼켜버릴 텐데. 그러게, 나도 참 한심하지. 조금 꿈을 대다 보니 늦어버렸지 뭐야. 지난 몇 주 동안 인간들이 서로 죽자고 싸우는 모습 지켜보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게 아니었거든. 왕자, 내가 풀어줄까? 내가 원한다면 부리로 밧줄을 쪼아 끊어줄 수 있는데. 제비의 제안에 왕자가 고개를 가로저었고 제비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왜 그러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난 이미 목숨에 대한 미련을 버렸어. 내 도움을 받아 이 장대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곧 사방에서 몰려온 시민들의 발길질에 만신창이가 되어 죽고 말겠지.
이미 죽은 왕이나 왕비와는 달리 너는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왜 너한테 화풀이를 하지? 그렇지 않아, 제비야. 나는 그동안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 그러니 백성들이 내게 화풀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야. 왕자는 정말 순진하고 착하구나.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모든 잘못은 왕실에 있다고 여기다니 말이야. 좋아, 소원을 얘기해봐. 내가 뭐든 다 들어줄 테니까. 사실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기는 한데 많이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백성들에게 속죄하고 싶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저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어. 지금 내 꼬락서니를 한번 봐봐.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장대에 묶여있는 처지에 도대체 뭘 나눠줄 수 있는데? 오물을 뒤집어 쓰는 바람에 색깔이 변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말았지만 내 어깨에는 아직 금으로 만든 장신구가 달려있어. 그 장신구를 떼어내 저기 뒷골목 허름한 집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전해줘. 제비는 왕자의 어깨에 달린 금 조각 장식을 부리로 쪼아 뜯어냈고 왕자가 눈빛으로 가리킨 집을 향해 있는 힘껏 날아올랐는데 벽돌집 창 안쪽에 비쩍 마른 아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역시 아이 못지않게 초췌한 몰골이었는데 동전 하나 찾을 수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비는 아이의 집을 두어 바퀴 돌다가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왕자의 금 장신구를 떨어뜨렸는데 왕자의 어깨에 달려있던 금 조각은 기운 없이 펴져 있던 아이의 손바닥에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어머니가 금 조각을 발견했고 아이의 어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며 코끝이 찡해진 제비가 왕자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그런데 이 도시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기는 하지. 제비야, 난 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어. 마지막 남은 장신구마저 줘버렸잖아. 그래서 내게는 이제 나눠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내 몸이 있어. 나는 내 몸을 나눠주고 싶어. 저기 두 번째 골목길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서 있는 청년 보이니? 저 청년은 국왕의 명령으로 전쟁에 나섰다가 다리를 잃었어.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다리가 없는 청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니? 내 다리를 잘라 저 청년에게 붙여줄 수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소원 하나만 들어준다고 말할걸. 그런데 말이야, 내 부리가 다리를 쪼아대기 시작하면 무척 고통스러울 텐데 괜찮겠어? 왕자의 무릎 쪽으로 내려간 제비가 다리를 쪼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부리가 피부를 돌차 시뻘건 피가 흘러내렸지만 왕자는 눈 한번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제비는 왕자의 왼쪽 다리를 물고 청년에게 날아갔는데 청년은 여전히 남의 집 담벼락에 몸을 기댄 채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스스로 전쟁터로 향했던 청년이었지만 불구자가 되어 돌아오자 너나 할 것 없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제비는 청년 주위를 한 바퀴 빙그르르 돌고 나서 횡한 왼쪽 다리 부근에 내려앉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제비 때문에 깜짝 놀란 청년이 목발을 놓치면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제비가 순식간에 들러붙어 왕자의 다리를 붙여주었는데 청년이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목발을 짚기 위해 오른쪽 다리에 힘을 줘 일어서자 왼쪽 다리가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오, 하느님 세상에, 제비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비는 그런 청년의 모습에 흐뭇한 마음으로 왕자에게 날아와 외쳤는데 왕자의 고개가 흔들릴 때마다 왕자의 왼쪽 허벅지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수고했어. 그리고 고맙다.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은 아직도 많아. 그 몸으로 뭘 또 하겠다고? 제발 그러지 말고 좀 쉬어.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라? 제비는 더는 왕자를 말리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걸 미루어 보아도 말린다고 해서 그만둔 왕자도 아니려니요? 왕자의 말이 전적으로 옳았기 때문입니다. 제비는 왕자의 오른쪽 다리를 뜯어내어 왕궁을 공격할 때 선봉에 나섰다가 다리를 잃은 시민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왕자의 양팔 역시 수천 번을 쪼아 뜯어낸 뒤 화재로 손을 잃은 소녀와 마차 바퀴에 깔려 팔을 잃은 어느 가장에게 붙여주어 예전의 삶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왕자의 눈빛은 자신의 배를 향하고 있었는데 제비는 나무에 구멍을 내 집을 짓는 딱따구리처럼 왕자의 뱃살을 동그랗게 뜯어냈습니다.
제비는 왕자 배에 뚫린 구멍으로 들어가 간을 꺼냈는데 그 간에 새 주인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다 간이 돌덩이처럼 붙는 바람에 목숨이 얼마 남지 않게 된 철학자였습니다. 왕자의 폐, 왕자의 위, 왕자의 신장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몸으로 이식되었고 마지막으로 꺼낸 긴 대장마저 새로운 주인에게 옮겨주었습니다. 수고했어, 제비야. 사람들은 어때, 좋아 보였어? 그럼 불행한 일로 몸이 상하기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하고 있어. 하지만 난 왕자가 가장 걱정스러워. 난 괜찮아. 단 한 명의 백성이라도 나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충분히 만족해. 저기 저 아이는 어린 나이에 대장간에서 일하다 불꽃이 튀어 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시력을 잃고 말았어. 길 건너에서 입을 벌린 채 걷고 있는 여인은 한때 왕궁 최고의 요리사였지만 내 어머니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만들었다는 죄로 혀를 잘리고 말았단다. 그리고 내가 묶여있는 장대에 기대 지친 몸을 쉬고 있는 저 노인은 평생 그 어떤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나는 저분에게 소리를 선사해주고 싶어. 제비는 왕자의 머리로 올라갔고 대장간 소녀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궁중요리사와 노인 역시 혀와 고막을 얻은 덕분에 기적처럼 맛을 느끼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무를 마친 제비가 흉측한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왕자에게 돌아왔지만 왕자는 이제 말을 할 수도 눈짓을 보낼 수도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왕자는 제비를 향해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미 오랜 시간 왕자와 함께했던 제비는 왕자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왕자, 심장은 마지막 남은 생명이야. 그것마저 나누어 주라고? 제비는 왕자의 가슴으로 날아가 심장 부근의 살점을 뜯어내기 시작했고 제비는 심장 박동이 멈추기 전에 재빨리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잠시 후 제비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아버려진 한 소녀를 향했는데 소녀의 얼굴은 이미 절반 이상 죽어 있었습니다. 제비는 누워있는 소녀의 가슴팍에 내려앉아 소녀의 가슴에 왕자의 심장을 심어주었고 모든 일을 끝낸 제비가 왕자에게 돌아왔습니다. 목숨을 잃은 왕자의 얼마 남지 않은 몸은 사실 잘게 다져 놓은 고깃덩이처럼 보였는데 제비가 그런 왕자를 대신해 도시를 바라보자 제비의 시야에 왕자의 몸을 이식받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내 몸의 일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내 소망과는 달리 그들은 별로 행복해지지 않은 것 같아. 금으로 제작된 장신구를 받은 아이는 술에 잔뜩 취한 그 아이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금덩이를 보고는 눈이 뒤집혀 버려 온몸으로 말리는 아내를 때려 눕힌 뒤 장신구를 들고 나가 팔아버렸지. 그 아이 아버지는 그 돈으로 술을 또 잔뜩 퍼마셨고 결국은 도계교에서 굴러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래서 아이는 병으로 죽었고 어머니는 끝내 자살했어. 내 왼쪽 다리를 받은 청년은 그동안 받았던 냉대와 괄시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가족들과 완전한 이별을 선택했고 내 눈을 받은 대장간 소녀는 제비의 목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추위와 피로를 이겨내기 위해 피에 젖은 몸을 왕자에게 기댔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 내 귀를 받은 노인은 난생 처음 자신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충격을 받아 건물 밖으로 몸을 던져버렸단다. 내 몸의 일부를 가져간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느낀 건데 세상엔 완벽함이란 없는 것 같아.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장애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왕자, 이 도시에서 가장 착한 사람은 바로 너였어. 그러니 이 도시 사람들에게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제비의 호흡이 멈추었고 다음 날 장대에 매달린 왕자를 구경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드넓은 광장 곳곳에 피가 흩뿌려져 있었고 왕자의 몸뚱이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자의 남은 몸뚱이가 집행관에 의해 장대에서 내려졌는데 집행관은 왕자의 어깨에 앉아 죽은 제비를 떼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고 왕자의 남은 몸도 뒷골목에 버려 흔적마저 남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왕자의 몸 일부를 이식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린 횡한 광장에 한 소녀가 나타났는데 왕자의 따뜻한 심장을 가슴에 품게 된 소녀는 그 많은 사람 중 유일하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제비를 꺼내 무덤을 만들어 주었고 무릎을 꿇은 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제게 건강한 심장을 선사해준 왕자님 감사합니다. 왕자님 덕분에 이 세상에 남게 된 저는 이제 당신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착함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심장이기도 한 내 심장이 멈추어 우리가 만나는 날, 하늘나라의 행복한 왕자가 되어 제비와 함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 동화는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장애를 갖고 있다. 행복한 왕자였습니다.